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따라라 따라라라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은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이런 초원은 다 절대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아니면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 내가 원하는 집을 찾겠다. 사람마다 각자 처한 여건이나 각자 가지고 있는 이상에 따라서 자신에게 딱 맞는 집은 다를 수 있겠죠. 제가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딱 원하는 그런 집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초나 그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 시골에 빈집이 그렇게 많다는데 시골 집값이 똥값이라는데 내가 원하는 집 하나 없겠냐?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 경험을 제가 어떻게 현재 사는 집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가 바로 제가 선택했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입니다. 시촌내 집이에요.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이고요. 아마 이제 시촌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 집만 딱 봐도 아 여기가 시촌내 집이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가 어디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에 많이들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선배님들이고 가끔 저희 집에 찾아오세요. 불쑥 찾아오셔서 아 여기가 시촌 사장님 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시촌입니다.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이시고 하시는 말씀이 시촌 팬이다. 얼굴 한번 꼭 보고 싶었다. 그래서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제가 매일 집에 있는 게 아니니까 찾아왔다가 동네 구경하고 집에 돌아가신 다음에 메일로 동네 구경 잘하고 왔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제가 왜 이 집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저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골에 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을 알아봤어요. 예를 들면은 강화도 그리고 경기도 용인, 특별히 용인에서는 양지 이런 동네를 알아봤는데 많이 다녀봤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집도 마음에 안 들고 동네도 마음에 안 들고 특별히 가격도 저희랑 맞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계속 하는데 시간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저희 아내가 제가 아니고 저희 아내가 이거를 딱 보게 됩니다. 당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준비 중이었고 막 텔레비에서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 햇빛 700이란 말에 확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평창에 제가 꽂힌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평창에 꽂혔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빨리 평창에 집을 사내라고 자기 평창에 내려가서 애들이랑 살겠다고 저희 아내가 먼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끌려온 거예요. 평창이 제가 끌려온 거지 아내가 끌려온 게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냐면은 평창에 어떤 한 마을 이장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그 이장님한테 전화해서 이장님 그 마을에 혹시 빈집이 없습니까? 저희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은데 그런 집이 없습니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 아내가 먼저 시작을 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내랑 그래 좋다 우리 평창에 가자 합의를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평창 공부를 좀 해보자 하고 지도를 딱 펼쳐봤어요. 딱 보니까 이렇게 영동 고속도로가 지나가더라고요. 여기 면원 IC, 평창 IC, 속사, 진부, 대관령 IC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차도 KTX라고 할게요. 기차도 지나가는데 여기에 평창역, 여기에 진부 오대산역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딱 보니까 아 평창에 이사를 가려면은 이쪽 평창 남부가 아니라 평창 북부로 이사를 가야겠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구를 확인해 보니까 이 중에서 여기 오대산 진부면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대산 가보니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야, 우리 진부로 이사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 진부에 경매로 나왔던 집들이 이런 집들이 있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패스했고요. 저랑 아내는 우선 1억대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 한번 1억대 집을 먼저 보자. 시골 집인데 1억이 넘으면 좀 가격이 오바인 것 같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진부면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모든 부동산 사장님들을 모두 만났던 것 같습니다. 다 연락을 드렸고 우리가 집을 찾고 있다. 집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연락을 드리고 일주일에 거의 3번, 4번. 제가 당시 인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 친정이 인천이어가지고 인천에서 평창까지 일주일에 3-4번 내려왔습니다. 사장님들이 집이 나왔다 연락 오면은 무조건 내려가서 집을 봤어요. 그렇게 진부면에 있는 1억대의 전원주택 집을 모두 봤습니다. 나온 건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선 1억대 집이 전부 다 거의 개판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상의를 했고, 도대체 1억대는 안 되겠다. 이거 2억대도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3억대까지 염두하고 일단 집을 다 보자 해서 3억대까지 염두하고 진부면에 나와 있는 집을 진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시골 부동산들이 매물 공유가 안 돼요. 도시 아파트 매물처럼 공유가 되어 있지 않고 다 부동산 사장님마다 물건이 다 달라요. 그런데 사장님들도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양평이나 제주도 같은 지역은 전원주택이 워낙 많으니까 물건도 많은데 이 강원도 평창 같은 이 시골은 집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도 자기가 갖고 있던 몇 개 집을 보여주고 나면 보여줄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연락을 합니다. 주변에 연락을 해서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집 팔고 싶다 그러지 않았냐? 그럼 친구가 오케이, 내 집 팔아. 그러면은 또 연락이 저한테 와요. 그럼 저는 또 그 전화 받고 몇 시간 동안 평창으로 내려가서 집 한두 개 보고 또 올라오고 몇 달을 그 짓을 제가 했습니다. 진짜 몇 달을 고생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아내와 저희가 깨닫게 된 것은 진부에는 우리가 찾는 집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관령을 좀 봤어요. 그런데 대관령은 확실히 집수는 진부면보다 적습니다. 왜냐면 인구가 더 적으니까. 그런데 집값이 더 비싼 거예요. 여기는 뭐 5, 6억, 10억 이런 집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제가 감당이 안 되고 한참을 보고 대관령에도 없구나. 그 다음 용평면은 고등학교가 없어서 제가 애가 셋이나 있으니까 학교는 보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가 없어서 용평면은 제꼈고 이제 봉평면을 봤습니다. 봉평면도 부동산 사장님들을 다 만났고 사장님들이 보여줄 수 있는 집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여기도 마음에 드는 집은 없었습니다. 진짜 절망적이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일주일에 3-4번 내려와서 평창 북부에 있는 집이란 집은 다 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도 없냐. 야, 우리 평창 내려오고 싶은데 이거 못 내려오는 거냐.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아내랑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진짜 평창에 가서 살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도 없고 우리 그냥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거냐. 아내가 자기네 절대 아파트에는 못 산대요. 그래서 그럼 좋다. 우리 마음에 드는 거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집을 고르자. 이렇게 아내랑 합의를 하고 그럼 뭐가 제일 낫냐. 우리가 봤던 집 중에서 수많은 집을 봤는데 어떤 게 그나마 제일 낫냐 해서 고른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 7년이 넘었죠. 이제 8년째 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저희가 선택한 이 집은 참 좋은 집입니다.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저희가 좀 꼼꼼하게 선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굉장히 괜찮은 선택을 했다.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집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집 안에가 내부 공사가 조금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 손을 보면서 살아야겠죠.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게 시초나 그러면 너는
이 집을 얼마 주고 샀냐? 저는 2018년도에 이 집을 2억 9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비싸죠. 비쌉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만 산 게 아니고 나중에 집 앞에 있는 땅도 샀습니다. 요 앞에 있는 땅. 요 앞에 있는 땅을 1억 주고 샀어요. 그럼 다 합하면은 3억 9천. 거의 4억에 이 집을 샀습니다. 야, 시초나 미쳤냐? 무슨 시골집을 4억이냐? 네가 돌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시골 집이나 시골 땅을 진짜 내가 발품을 팔아서 물건을 봤다. 그런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시골 집이나 시골 땅이 안 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진짜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을 보고 직접 보면은, 야, 이게 이 가격이 말이 돼?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집이나 땅을 내놔요. 야, 그런데 시초나 시골집 경매를 보면은 겁나게 싸잖아. 막 반값 유찰되고 난리도 아니잖아. 이거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경매 물건에 나온 이제 시골 집이나 땅은 급한 물건입니다. 급하다 못해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채권자들이 경매로 넘긴 거죠. 급한 걸 넘어선 집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조건들이 열악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 물건만 보면은 야, 시골 개똥값이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막상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안 급한 물건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자기들이 팔고 싶기는 한데 안 급하니까 아주 똥값에 팔고 싶진 않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겠죠. 물론 급하면은 더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급한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가 싸게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제 경험을 종합해 보면 제가 평창 북부의 집을 거의 1년 동안 봤다 그랬잖아요. 다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거는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대부분 이쪽, 왼쪽이에요. 경매 물건은 몇 개 없었고 대부분 매매에서 사람들이 집을 싸게 안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집이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가격도 비싸니까 어떻게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가격도 안 맞지, 집도 별로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시골집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 이거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고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타협을 했잖아요. 가격적인 면에서 원래 1억대에서 해결하고 싶었지만 결국 쓴 돈이 3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 같은 경우도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한 게 아니고 야, 그래도 그나마 지금 본 집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게 뭐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시골집을 찾고 계신다면 100% 가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좀 타협하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좀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매 물건을 많이 살펴보잖아요. 제가 경매로 시골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경매로 시골집을 사면은 매매보다는 분명히 확실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시골집을 사게 되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유리할지 몰라도 다른 여타 조건들이 분명히 매매 시장에 나온 집들보다는 떨어지는 집이 분명히 더 많을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평창의 고랭지 배추입니다. 여러분 김장하셔야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저를 평소에 많이 도와주시는 이웃분께서 이번에 절임 배추를 판매하신다고 해서 제가 자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절임 배추를 판매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임 배추 농가들 중에서 햇섭 인증을 받은 농가는 딱 2군데밖에 없대요. 지금 보시는 이 현장이 평창군에서 햇섭 인증을 받은 2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저한테 주문하시는 거 아니고요. 제가 여기 전화번호를 써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농업인 분께 직접 연락을 해주셔서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촌 채널 보고 주문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 김장 맛있게 하세요.